지사 이재명.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으로 기관장 인사 및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기관장께서 간략하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경기도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가급적이면 세부적 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이 뒤에 각 우리 증인들 소개 순서가 있긴 한데 그것도 생략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간이 아까우실 것 같아서 저도 가능하면 좀 생략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월 본격화된 코로나19가 해를 넘겨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4차 대유행도 길어져서 경기도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께서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기를 맞을 때마다 연대와 협력으로 더욱 단단하게 힘을 모으면서 위기 극복에 앞장서 왔습니다. 전 국민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방역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우리는 일상의 회복을 향해서 한 걸음씩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에 기꺼이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분들과 방역의 최전선에서 몸을 던져 헌신해 주신 의료진 그리고 방역당국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도민과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발맞춰서 때로는 정부 정책을 보완 확대하고 또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여정을 이어왔습니다. 우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본과 기술, 더 훌륭한 노동력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성장에 따른 기회 부족으로 불공정과 불평등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일상 곳곳에 관행으로 자리 잡은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불법 사금융의 민생 침해 행위를 엄단하고 페이퍼 컴퍼니 입찰 담합 제재를 강화하는 등으로 반칙과 특권을 통해서는 이익을 볼 수 없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를 강화해서 상습 체납자는 단호하게 처분하고 또 생활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구제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여름철이면 불법 행위가 반복되던 경기도의 하천과 계곡은 주민과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자발적 원상복구를 장려하고 위법 행위에는 엄정한 행정 조치를 통해서 모두가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앞으로도 규칙을 지켜서 손해보지 않고 규칙을 어겨 이익 볼 수 없다는 믿음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도록 경기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겠습니다. 경제적 기본권이 보장되는 세상 경기도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공급은 무한히 늘어나지만 소비는 위축될 것입니다. 격차와 불균형이 만연한 이런 구조와 환경을 그대로 두면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이룬 성장의 과실을 나누어 누구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기본권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청년 기본소득을 전면 시행해서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세 차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서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회복을 이끌었습니다. 지역화폐와 결합한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구조적 저성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본 금융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더욱 확장해야 합니다. 국가와 국민의 신용을 바탕으로 성장한 금융제도가 더 이상 특정 고소득, 고자산가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저신용, 저소득 금융 소외계층이 삶의 위기 속에서 손 내밀 곳은 불법적인 고금리 악덕 대부업자가 아닌 국가 그 자체여야 합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인식 전환을 통해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안정적으로 평생을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공급해서 주거 대란의 해결책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과 기본금융, 기본주택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주권자의 권리인 경제적 기본권을 강화해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가꾸어 가겠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는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경제적 기본권 위에 도민의 생애 주기에 맞춘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더해 안전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산후조리비 지원, 초등학생 치과 주치 사업, 무상교복, 친환경 학교급식, 그리고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청소년 교통비 지원,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같은 도민의 정책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온 민선 7기 경기도정의 이정표 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운영을 시작한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는 취약계층이 생계형 범죄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버팀목이자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하는 촉매가 됐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와 합리적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청소 경비 배달 노동자의 휴게 시설 개선, 비정규직에 대한 공정수당 지급, 공공건설 노동자의 시중 노임단가 이상 지급 보장, 취약 노동자 병가 소득 손실 보상, 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 등을 선도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청년 면접수당,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기본대출 정책 등을 발굴해서 경기도는 차별화된 청년 정책을 만들어 왔습니다. 특별한 희생이 있는 지역에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지역적으로 기회나 자원이 한쪽에 편중되면 결국 비효율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축소판 경기도에서도 균형 발전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더구나 각종 규제가 중첩된 경기 북동부 지역은 오랜 기간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연환경 보전, 그다음에 수자원 보호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다면 이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공정의 가치에 부합합니다. 민선 7기 경기도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 아래 지금도 북동부 지역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더 많은 SOC 예산을 배정하고 있고 규제 강도에 비례해서 정책과 예산에 우선권과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2019년부터 3차에 걸쳐서 15개 공공기관을 이전하기로 결정한 것도 그 일환입니다. 일부 반대 목소리도 있지만 그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접경 지역을 품고 있는 경기도는 반환 공여지, 군사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도 시급합니다. 수도권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팔당 지역 특별대책 지역에 대한 지원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균형 발전 과제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화해서 주민들의 삶의 불편을 줄이는 데도 꾸준히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적 성장을 주도해 가고 있습니다. 공정성 확보와 경제적 기본권 보장,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토대로 대전환의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고 새로운 성장을 주도해 가겠습니다. 미래형 인적 자원 육성 시스템으로 기초과학과 첨단 기술을 키우고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과 선도적인 산업 재편으로 새로운 일자리와 지속적 공정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공정한 사회적 전환을 위해서 국가의 뉴딜 정책과 연계해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등 경기도형 뉴딜 대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공공주도형 신산업 혁신 클러스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판교 글로벌 스마트 메카 등 지역의 혁신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소재 부품 장비 사업의 연구 지원, 경기 스타트업 플랫폼 구축, 권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한 창업 지원 등 민간의 수요에 맞는 신산업 정책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한 발짝 빠른 대응으로 민간이 안심하고 투자와 혁신을 감행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공공과 민간의 상생적 협력으로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서 경기도의 여러 현안과 정책을 두루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가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겸허하게 경청하고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경기도에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냥 일괄적으로 오병건 행정부지사 외 경기도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 및 신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예, 잠깐만요. 오늘 그 여야 의원님들이 잘 논의하시고 합의하셔서 저희들은 피켓이나 아니면 마스크 이런 것들 하지 않기로 잘 이야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질의 시간은 조금 이견이 있었지만 7분, 5분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오늘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그리고 방송들이 생중계를 하고 있는 관계로 의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다음 의원님들도 제대로 질의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질의 시간과 또한 답변 시간도 일정은 보장을 할 텐데 답변 시간도 적당한 양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그 우리 박한수 위원님께서 그 간단히 1분 정도 의사진행 발언이 있다고 하시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사님, 그 경기도는 왜 그렇게 자료를 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18개 시도가 있지만은 유독 경기도는 자료를 안 줘요. 저희들이 뭐 지사님 아시다시피 국정감사라는 게 수감기관에서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하는 건데 경기도는 금년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자료 제출이 안 돼 가지고 지난해 국감 보고서를 우리가 채택할 때 경기도만큼은 고발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국정감사관계법에 의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주장했습니다만은 여당 의원들 반대로 고발은 안 됐습니다만은 금년에도 국정감사에 관련된 자료들이 전혀 제출되지 않아가 지난 13일 날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경기도까지 방문하는 그런 상까지 왔습니다. 요즘은 국회의원들이라고 해서 옛날처럼 그렇게 불필요한 자료를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꼭 그렇지는 않아요.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데 경기도가 유달리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이제 뭐 지사님께서도 큰일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런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그런 자세는 이제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이제 태도를 바꿔야 되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행안위 국회의원들에게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신상 발언 삼아서. 예,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가까이 대고 좀 해주십시오. 네. 예. 우리 존경하는 박한수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에 뭐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했던 일이라고 해서 불법인 또는 법에 어긋나는 과도한 요구들이 계속 관행으로 진행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원수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홍준표 지금 이제 국민의힘 후보께서도 경남 도지사를 하실 때 자치사무는 국감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법률에 근거해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국감에 필요한, 그러니까 국가가 위임한 사무 또 재정이 지원되는 사무에 대한 자료는 100% 요구하시는 대로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쟁이 된 것은 4,600건에 이르는 경기도 그 도사 일에 뭐 최대 규모의 자료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자치사무나 예를 들면 뭐 도지사의 휴가 일정이라든지 뭐 누구의 무슨 업무 추진비 이런 거는 국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제출을 하지 못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특히 대장동 자료 관련해서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장동 관련 자료는 성남시 사무여서 성남시의 자료가 있지 경기도에는 전혀 자료가 없습니다. 저희도 그 자료를 못 봐가지고 저희가 이제 언론에서 막 보도하면 그걸 추적해서 파악하는 수준인데 성남시와 그다음에 성남도시공사가 제출한 자료들 저희가 제출하라고 요청해서 다 제출이 됐다는 말씀드리고 예. 그 대장동 관련된 자료만 해도 분량이 10,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건데 어쨌든 저희는 할 수 있는 충분한 배려를 해드렸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예. 그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모든 지자체에 우선 그 서울시, 인천시 그리고 경기도, 대구,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쪽에서 자료가 그 좀 들어왔다라고 하는 저희 통계에 따라서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오늘은 경기도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했다라고 하는 저희에게는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 이 부분을 우리 야당 의원님들과 여당 의원님들과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제출할 만큼 했다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또 미제출되었다고 하니까 그거는 국감장 외의 장에서 한 번 더 검증해 주시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말씀 의사진행 발언을 끝내고 여당에서는 안 하셔도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문 1답으로 하고 배부된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 을의 이해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서울 강동구 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입니다. 지사님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등 민생 현안을 꼼꼼하게 챙겨주고 계시는 우리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PPT 올려주시고요. 제가 보기에 대장동 개발의 핵심은 결합 개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장지구에서는 택지 개발을 하고 대장지구에서 10km 떨어진 이 지도에서 나옵니다만 오른쪽 상단에 신흥동 구시가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17,000평 정도. 당시 시장께서는 세금 한 푼 안 들이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PPT 네. 보여주세요. 2012년 6월 27일 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입니다. 결합 개발을 시행하고 그리고 시민 세금 부담이 전혀 없이 공원화한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당시는 이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다수 의석이었고 공공개발을 줄기차게 반대하던 때였기 때문에 이게 공공개발로 갈지 아니면 민관 합작으로 갈지 잘 몰랐던 시기인데 이때도 줄기차게 그러니까 대장지구에서 공익을 환수를 해가지고 그 재원으로 공원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 본시가지는 평지 공원이 하나도 없어서 50만이 거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10년 이상 그 당시 기준으로 10년 이상 1공단이라고 하는 가장 비싼 그 시내 요충지인데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자는 민원이 있었고 저희 또 공약이기도 하고 김태년 국회의원의 공약이기도 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재원이 3천억 가까이 들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대장동 개발 이익이 최하 6, 7천억 정도가 예상됐기 때문에 이걸 전부 환수해서 이 공원을 만드는 그런 기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PPT 보여주세요. 그래서 사전 이익 확정 방식으로 대장동 공원화하는 재원 2,500 성남 1공단 공원화하는 비용으로 2,561억 원 그리고 임대주택 부지에 1,822억 원 도합 4,383억 원을 사전 이익 확정 방식으로 환수를
했고, 그리고 2017년 3월 달 부동산 값이 들썩거리는 그 시점에서 다시 추가로 대장동 지역의 터널 공사 등을 추가 환수했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민간 개발업자들이 소송을 할지를 몰라서 부재소 특약 확약서를 진구를 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철저하게 공익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갔는데, 이때 당시에 이런 방식에 대해서 공산당 같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래는 그 100% 개발 이익을 환수할 예정이었고 최대 한 7, 8천억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그 당시 새누리당 현재 국민의힘 시의회가 당론으로 이걸 민간 개발을 허용해라, 이제 공공 개발을 반대한다라고 해서 지방채 발행을 부결하고 뭐 공사 설립도 방해하고, 당시에 시장 선거를 준비했던 신영수 국회의원 또 이분까지도 민간 개발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은 민관 합동 개발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개발 예정 이익이 6,200억 정도였는데, 이제 저희가 70%가 넘는 이제 4,400억을 환수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공단 공원화하고 1,822억 원을 상한으로 한 네. 임대 부지 또는 현금을 받기로 했고, 그런데 이게 2015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부동산 경기가 엄청 나쁠 때입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이 막 속출할 때 있는데, 그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때는 이 정도 저희가 환수했는데, 그 후에 2017년이 되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기미가 있어서 이것도 하고 좀 그래프 하나 줘보세요. 보시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이 미분양이 속출하던 때입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저희가 이제 했는데, 이제 27년이 되니까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저희 2017년 6월에 저희가 그 1,100억을 추가 환수했습니다. 사실 인허가권을 남용했다고 비난받을 만한 사안이었는데, 저희가 실시계 인가를 하면서 이거 더 부담해라. 그래서 주변에 터널 공사 같은 걸 부담시켰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저희가 사실 한 80% 정도 환수한 꼴이 됐는데, 네, 많이 보시면 알려진 사안.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면서 네. 그 민간 측의 이제 예정 이익, 이제 불확정 이익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저희는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게 많이 떨어졌다면 저희들은 그래도 이익은 확보하는 것인데, 하여튼 이게 이제 부동산 경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민들께서 실망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떻든 저런 방식의 공공이익 환수가 결국 일반적인 통상적인 기부 체납과 같다, 이런 가짜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좀 확실하게 제가 좀 얘기를 하기 위해서 판례를 준비를 했는데, 이 대장지구 토지 이용 계획도입니다. 여기에 빨간색은 주택 부지인데 파란색은 학교, 그리고 녹색 연두색은 공원 녹지, 그리고 하얀색이 도로입니다. 이런 기부 체납 비용이 PPT 보시면은 53.6%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런 통상적인 기부 체납 외에도 충분한 5,503억에 달하는 그런 공익을 환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더 추가의 말씀을 좀 드리면, 통상적으로 도시 개발을 할 때 이제 기부 체납되는 공원, 도로 이런 것들은 대개 한 48%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53%로 사실은 다른 개발 지역보다 훨씬 이 환수 비율이 높은 거죠. 네. 그런데 우리 지사님께서 시장으로 출마하기 이전에는 민간 개발을 주장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일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당시에 제가 시장 선거를 할 당시는 그 객관적으로는 LH가 이 지역을 공공 개발을 공개적으로 그 행정 절차에 의해서 실제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민간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였죠.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드린 거는, 그때 당시에 LH가 매우 그 횡포를 많이 부리던 때였습니다. 성남시에서 위례 신도시도 그렇고 재개발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포크레인 가지고 그 LH 정문을 불보시설물이라고 철거한 그런 일까지 있을 정도 갈등이 심했는데, 당시 우리 주민들은 이걸 뺏긴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시 주도의 개발, 민간 개발을 시 주도의 개발을 하되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을 그때는 검토했던 겁니다. 이 LH가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일정 포션을 주든지 아니 보상을 충실하게 해라라는 주장을 했던 것이고, 저희가 얘기한 건 공약집에도 있습니다만 성남시 주도의 이제 뭐 이런 표현을 제가 써놓은 이유가 사실 그런 것 때문이었죠. 근데 LH가 시행하던 이 해당 부지는 이미 공공개발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민간개발을 얘기할 여지가 없는 것인데, 아마 주민들은 당시에 이미 땅을 민간 개발업자한테 다 판 상태여서 아마 그런 주장을 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는 6월 28일 제가 취임하기 3일 전에 LH가 갑자기 네. 포기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공공개발, 성남시 주도 공공개발을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예. 이해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